트럼프가 한국의 핵실험에 올인했습니다. 하버드 국제안보연구소장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리고 중국이 연간 300조 원을 들여 저지하려 했던 한반도 핵무장, 그 모든 금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코웃음을 쳤고 유럽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각국은 저마다 한국의 실패를 확신하며 그 가능성을 외면했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버드가 단독 입수한 극비 문서 내용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요청할 경우 미국은 모든 핵 기술을 지원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아시아 안보에 매년 2억 달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단 하나의 나라의 결정으로 가능하다면,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열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을 때 워싱턴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규범인가 현실인가, 비역산인가 억제인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며 20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해 왔습니다. 11월 8일 새벽 4시 연구소 사무실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 미의 재점화. 앵커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10월 30일 서울에서 찍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조교인 소피, 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죠. 평소와 달리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으며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소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이게 뭐지?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내부 시나리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간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장 상단에 강한 동맹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아래 빨간 도장으로 극비가 찍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문서를 민간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세 번째 페이지를 펼치자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먼저 안보 자율제를 요청할 경우 미국은 동맹의 자율권을 존중해 지원을 개시한다 읽고 또 읽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한국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크 샌더스 부소장이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그 문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오늘 밤 생방송 토론 출연 가능하냐고. 이 시간에 한국 핵장건이 너무 뜨거워서 긴급 편성한데 린다 체이스도 나온다더군. 린다 체이스 비역산 원칙의 절대 신봉자였죠. 작년 북핵 심포지엄에서 저를 현실도자라고 공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맞서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손에 든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마크, 이걸 좀 봐. 마크가 문서를 훑어보던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진짜야. 소피가 가져왔어. 진짜라고 하는데 방송에서 이걸 공개할 거야. 망설였습니다. 학자로서 신중해야 했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도 제 의무였어요.
그때 소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문서를 지켜온 이유가 있어요. 한국계로서 진실이 묻히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방송국 프로듀서였죠. 콜린 교수님 출연 가능하신가요? 주제는 한국 핵잠 승인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순간 결심했습니다. 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마크가 말했습니다. 리스크 알고 있지. 이 문서가 가짜면 내 경력은 끝이야. 알아. 하지만 진짜라면 판도가 바뀌겠지. 완전히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문서를 받았어요.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국방부 정책 라인에서 나온 건 확실해요. 엘브리지 콜비 차관 사무실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엘브리지 콜 인도 투타의 평양 전략의 설계자였죠. 그가 관여했다면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작년 그의 강연을 들었을 때 동맹의 자율성이 곧 미국의 힘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검증은 연구소 내부 네트워크로 1차 검증했어요. 문서 번호, 양식 용어 모두 진짜와 일치해요. 특히 워터마크 보세요. 소피가 문서를 빛에 비췄습니다. 펜타곤 마크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크가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방송까지 8시간이야. 준비할 게 많아. 리스트에는 확인 사항들이 빼곡했어요. 트럼프 발언 원문, 한미 원자력 협정 조항, 중국 측 반응 정리, 의회 동향 분석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청 시 지원을 개시한다. 오전 6시 첫 번째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서에 언급된 날짜와 장소가 실제 회의 기록과 일치했어요.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일정 표와도 맞아떨어졌죠. 더 놀라운 건 회의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거기엔 한국 측 인사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마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심했어. 뭘 얻고 싶은 거야, 진실. 그리고 균형이야. 지금 논쟁은 너무 이념적이야. 현실을 봐야 해. 소피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이 떠 있었어요. 어제 발표예요. 미국의 핵확산 시도를 규탄한다고 했어요. 핵확산이 아니야. 억제력 재편이지. 제가 일어서서 화이트보드에 도식을 그렸습니다. 한국을 중심에 놓고 미국, 중국, 일본을 배치했죠. 화살표로 힘의 균형을 표시하자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백악관 쪽이었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자 긴장이 됐습니다. 콜린 교수님, 오늘 방송 신중하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의미죠? 민감한 시기입니다. 국익을 고려해 주십시오.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이 문서가 진짜라는 백악관이 움직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마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린다가 음모론이라고 공격하면 문서를 보여줄 거야. 위조라고 우기면 검증 과정을 설명하지. 중국이 개입하면 억제의 경제학으로 대응해. 하나씩 시뮬레이션 하면서 논리를 다듬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핵잠을 가지면 미국의 부담이 줄고 중국의 모험주의가 억제된다. 위인이었죠. 오후 4시 소피가 마지막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미해군 전략 보고서예요. 핵 자만척이 항모 전단 하나와 맞먹는 억제력을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비용은 10분의 2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트억 달러를 1억 달러로 줄일 수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물론 원칙주의자들은 다르겠지만요. 해가 기울 무렵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마크가 물었어요. 후에 없어. 문서 원본은 소피가 보관해. 방송 끝나면 FBI에 제출할 거야.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야. 하지만 위험해. 스튜디오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긴급 토론. 한국 핵잠을 둘러싼 진실 공방 저녁 7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린다가 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비웃듯 말했죠. 오늘 교수님 망신 좀 당하시겠네요. 글쎄요. 아직도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장실에서 마지막으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문장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요청 시 지원을 개시한다. 이게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오늘 밤이 분기점이 될 거였습니다. 프로듀서가 들어왔습니다. 5분 후 시작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청률이 벌써 1000만을 넘었어요. 다들 관심이 대단합니다. 1000만. 그만큼의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로 걸어가면서 주머니 속 메모를 만졌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사실만 말하자 조명이 켜졌습니다.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둘러싼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사회자 제임스 로웰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카메라 세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그 너머로 제작진의 긴장된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버드 국제안보연구소의 리처드 콜린 교수님,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린다 체이스 기자님 모셨습니다. 린다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콜린 교수님, 아직도 한국 핵잠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한 환상이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0일 서울에서 직접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환상인가요?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콜린 교수님, 승인의 본뜻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동맹의 자율제 프레임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구조에서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을 갖추는 구조로 전환하는 거죠. 린다가 쿠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그냥 교수님의 해석 아닌가요? 공식 문서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순간 주머니 속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지원할 것이다. 이게 10월 30일 발언 원문입니다. 모니터에 발언 기록이 떴습니다. 제작진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였죠. 린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핵잠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잖아요. 20% 이상 농축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협정은 개정될 수 있어요. 이미 2018년에 한번 개정됐고요. 제임스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 핵잠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3천급 잠수함을 자체 건조했어요.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죠. 린다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음모론입니다. 교수님은 뭔가 착각하고 계세요. 미국이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릴 리 없어요. 그녀의 공격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왜 백악관은 오늘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어요.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음모론이라면 왜 백악관이 개입하겠습니까? 린다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정신을 차렸죠. 그건 교수님이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비산 체제를 흔드는 비산이요. 한국은 NPT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자위권은 별개예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한국만 손 놓고 있으라는 건가요? 제임스가 개입했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공식 발표된 사실입니다.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승인은 공식 발표된 사실입니다. 제임스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린다가 반박했습니다. 승인이 곧 실현을 의미하진 않아요. 연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농축 우라늄을 누가 제공합니까? 프랑스 모델이 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가능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세요? 최소 10년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3년 안에 선체를 건조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는 미국이 제공하면 돼요. 그때 시청자 참여창이 폭발했습니다. 7시간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제임스가 몇 개를 읽었습니다. 한 시청자님은 드디어 한국도 진짜 억제력을 갖게 되는군요 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핵 확산의 시작이라고 우려하십니다. 린다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콜린 교수님,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제 중국 외교부가 강력히 규탄했잖아요. 오히려 그게 증거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한국 핵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그건 위험한 도발입니다. 도발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지금 서태평양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깨졌어요. 중국 해군이 400척이 넘는데 우리는 숫자를 제시하자 린다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각도로 공격했어요. 의회가 동의하겠습니까? 상원 외교위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어요. 공화당 의원 12명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모니터에 의원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였죠. 린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민주당은 반대합니다. 초당적 안보 사안입니다. 당파를 떠나서 봐야죠. 제임스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세그먼트가 끝나갑니다. 광고 후에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광고가 시작되자 린다가 속삭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죠. 느낌이 와요. 숨기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녀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아직 보여줄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시청률이 7,500만을 넘었어요. 계속 이대로 가주세요. 두 번째 세그먼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제임스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콜린 교수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신중합니다. 하지만 해군 내부에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어요. 11월 2일자로요. 그게 확실한 정보입니까? 국방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린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식통이요. 그게 누군지 밝힐 수 있나요?
취재원 보호 원칙은 기자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그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공이 통했어요. 제임스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기술적 측면을 좀 더 얘기해 보죠. 한국이 정말 핵잠을 운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한국 해군은 이미 20년간 잠수함을 운용해 왔습니다. 승무원 훈련 체계도 갖춰져 있고요. 문제는 원자로 기술인데 이건 기술 이전으로 해결 가능해요. 미국이 그런 기술을 이전할까요? 영국에는 했습니다. 1958년 상호 방위 업정으로요. 한국도 가능합니다. 린다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영국과 한국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동맹국입니다. 둘 다 민주주의 국가고요.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한 지역에 있죠. 스튜디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제작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임스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콜린 교수님, 혹시 미국 정부의 비공개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린다가 소리쳤습니다. 봤죠?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이건 조작된 캠페인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진실을 향한 과정이죠. 제임스가 정리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 핵잠 승인,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문제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겠죠. 세 번째 세그먼트까지 이어지는 동안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린다는 점점 격해졌고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시청자들의 관심도 최고조에 달했죠. 마침내 제임스가 마무리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콜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생존의 권리가 있으니까요. 린다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미 열린 상자를 관리하는 거죠. 북한이 먼저 열었잖아요.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다음 장면에서 공개할 문서가 떠올랐어요.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세그먼트가 시작되자 제임스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콜린 교수님, 한국 잠수함 기술이 그 정도로 발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태블릿에서 도면을 불러왔어요. 화면에 잠수함 단면도가 떴습니다. 이게 한국이 자체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직 발사관이 있어요. 10개의 발사관에서 순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린다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핵잠수함과 무슨 상관이죠? 수직 발사관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미 한국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을 완성했어요. 원자로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때 마크가 연구소에서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는데 제작진이 즉흥적으로 연결한 것 같았어요. 마크, 샌더스 부소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마크가 준비한 도식을 화면에 띄었습니다. 서태평양 지도 위에 잠수함 운용 방향이 그려져 있었어요. 디젤 잠수함은 2주일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추진이 되면 석 달을 잠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린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몇 척이나 만들 수 있겠어요. 중국은 70척이 넘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핵심이죠.
핵잠 한 척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잠수함 탐지 확률이었어요. 재래식 잠수함은 스노클을 올려야 해서 탐지 확률이 30%입니다. 그런데 핵잠은 5%예요. 사실상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제임스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잠 한 척만 가져도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질적 공포라고 부르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한 척이 전체 전략을 바꿉니다. 린다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 한국이 그런 잠수함을 운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승무원은 정비는 한국 해군은 이미 9급 잠수함으로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2018년에요. 하와이까지 갔다가 돌아왔죠. 그때 항해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60일입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2달을 운항한 겁니다. 이미 장기항해 능력은 검증됐어요. 마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선 기술입니다. 한국은 세계 위 조선 강국이에요. 특수성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때 시청자 참여창이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진짜 가능하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기술은 있는데 의지가 문제. 미국이 진짜 도와줄까? 제임스가 몇 개를 골라 읽었습니다. 찬반이 완전히 갈렸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린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핵잠 한 척에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프랑스 바라코다급이 20억 유로입니다. 한국 원으로 3조 원 정도죠. 3조 원이요? 한국 국방 예산의 5%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억제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제가 밤새 준비한 자료였어요.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10년이면 15조죠. 핵잠 5척을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린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마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핵 없이도 억제가 가능합니다.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구분이네요. 핵추진은 핵무장과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NPT도 핵추진은 금지하지 않아요. 브라질도 핵잠 개발 중이고요. 린다가 필사적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문제예요. 당장 내년에 전쟁이 나면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이 결단하면 5년 안에 첫 번째 핵잠이 진수될 수 있어요. 5년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지 싸움을 3년 만에 건조했습니다. 세계 최단 기록이죠. 조선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건조 현장이었어요.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도크에 놓여 있었죠. 이게 뭐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진수한 한국의 500톤급 잠수함입니다. 보세요. 선체 크기가 핵 잠수함급이에요. 마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한국은 큰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원자로인데 이건 미국이 제공하면 돼요. 린다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커스를 아시죠?
미국이 호주에 핵잠 비수를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한국도 가능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시청자 댓글이 또 폭발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핵잠을 가질 수 있구나.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닌가. 중국이 엄청 반발할 텐데 북한에게 대응할 유일한 방법. 제임스가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해보죠. 콜린 교수님과 샌더스 부소장님 말씀은 한국이 기술적으로 핵잠을 만들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감당 가능하며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린다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래도 국제사회가 마크가 끊었습니다. 국제사회요. 프랑스, 영국, 인도, 브라질 다핵잠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 중입니다. 한국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린다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과 동맹의 지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제임스가 시계를 봤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잠시 후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가 시작되자 프로듀서가 달려왔습니다. 시청률이 2천만을 넘었어요. 소셜미디어가 난리입니다. 한국 핵잠이 실시간 트렌드 1위예요. 린다가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마크가 화면 너머에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 속 문서를 만졌습니다. 강한 동맹 계획서, 이제 곧 세상에 공개될 시간이었어요.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작진도 카메라맨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뭔가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네 번째 세그먼트의 시작이었어요. 네 번째 세그먼트가 시작되자 제임스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베이징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분을 모시겠습니다. 중국 국제관계연구소의 웨이밍 자오 박사님입니다. 화면이 분할되면서 웨이밍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넥타이에 검은 정장. 날카로운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콜린 교수 당신은 지금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려 합니까? 첫 마디부터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일이었죠. 자우 박사님, 평화를 파괴하는 건 핵을 가진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자위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을 갖는 건 명백한 비약산 체제 위반이에요. 웨이밍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베이징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비약산 체제요? 그 체제가 북한 핵을 막았습니까? 이란을 막았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같은 문제예요. 규범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린다가 웨이밍을 거들었습니다. 자우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에 핵잠을 가지면 일본도 따라할 거고 대만도 요구할 겁니다.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죠.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준비한 논리는 아니었지만 지금이 적기였어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핵을 갖는 나라보다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더 억제적일 수 있습니다. 웨이밍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을 예로 들죠. 일본은 플루토늄 47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하지만 만들지 않죠.
왜일까요? 제임스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잠재적 핵능력이라고 부르죠. 한국 핵잠도 마찬가지예요. 핵무기는 없지만 핵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웨이밍이 반발했습니다. 궤변입니다. 그건 핵 확산을 정당화하는 논리예요. 핵 확산이 아닙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브라질도 개발 중인데 중국은 왜 브라질에는 항해 안 하죠? 그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각도로 공격했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한반도는 화약고예요. 거기에 불을 지으려는 겁니까? 불은 이미 북한이 질렀습니다. 우리는 소화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린다가 중국 외교부 성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핵잠 지원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요. 그게 위협입니까? 웨이밍이 대답했습니다. 경고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갖는다면 중국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해요? 핵잠수함을 더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70척이 넘는데 숫자를 제시하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청자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제임스가 개입했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하죠. 중국은 이미 압도적인 해골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핵잠 한두 척 갖는 걸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 핵잠 자체가 아니에요. 미국, 투한국, 투일본, 투호주를 연결하는 새로운 억제 구조를 두려워하는 거죠. 웨이밍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건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신행전을 원하는 겁니까? 포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지금 서태평양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걸 바로잡는 게 오히려 평화를 지키는 길이죠. 그때 시청자 참여창에 흥미로운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제임스가 읽었어요. 한 시청자님이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 핵잠이 효과적이라는 증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네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오히려 그 반응 자체가 억제 신호네요. 웨이밍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린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판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우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중국 해군이 대만 해협을 봉쇄할 능력이 있죠. 그건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중국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안 됩니까? 웨이밍이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핵잠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 무기입니다.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방어 무기예요. 은밀성이 핵심이죠. 선제 공격용이 아니라 보복 억제용입니다. 마크가 화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차트가 떴습니다. 각국의 핵잠 운용 독트린이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핵잠은 모두 최소 억제 전략을 따릅니다. 선제 공격이 아니라 보복 능력 보존이 목적이죠. 한국도 같은 모델을 따를 겁니다. 린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잖아요. 군사 전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협정은 개정 가능합니다. 이미 한 번 개정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2년이면 충분합니다.
웨이밍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할 리 없습니다. 오커스는 어떻게 승인됐죠?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하는 건 의회가 승인했잖아요. 호주와 한국은 다릅니다. 네, 다르죠. 한국이 훨씬 더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요. 북한에게 직접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 해군의 압박도 받고 있죠. 호주보다 한국의 핵잠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콜린 교수님, 이게 단순한 학술적 주장입니까?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계신 겁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할 문서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 중요한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웨이밍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린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또 숨기시는군요. 도대체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진실입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미 논의된 시나리오가 있어요. 웨이밍이 소리쳤습니다. 음모론입니다. 증거를 대세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창이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뭔가 이제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데 설마 비밀 협정 중국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 진짜인 듯을 보고 있는 건가? 제임스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잠시 후 콜린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광고가 시작되자 프로듀서가 뛰어왔습니다. 시청률이 2초 500만입니다. 역대 최고예요. 소셜미디어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래요. 린다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이게 다 계획된 건가요? 계획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웨이밍이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와 급히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이징에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마크가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공개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한 동맹 계획서, 이제 정말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어요.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었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5번째 세그먼트.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감지하고 있었어요. 제임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콜린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자료를 공개해 주시죠. 천천히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 세대가 일제히 줌인했어요. 린다의 눈이 봉투에 고정됐습니다. 웨이밍도 화면 너머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의 제목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강한 동맹 계획서입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카메라맨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촬영에 집중하고 있었죠. 첫 페이지를 카메라에 비춰 씁니다. 극비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죠. 제작진이 화면에 클로즈업을 띄웠습니다. 붉은 글씨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 문서는 미국 방부 정책 라인에서 작성된 것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담고 있습니다. 린다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죠?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보시죠.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각 단어를 강조하며 발음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안보 자율제를 요청할 경우 미국은 동맹의 자율권을 존중해 지원을 개시한다.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각 단어가 스튜디오에 매이 치는 것 같았어요. 제작진 중 한 명이 입을 벌린 차에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5초, 1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임스도 인다도 심지어 웨이밍조차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제임스가 먼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이 먼저 핵잠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요청하면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주도권이 한국에 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동맹 구조예요. 모니터에 도식이 떴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였어요. 화살표로 연결된 세 단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예상 소요 기간도 표시되어 있었죠. 첫 번째, 한국의 자율적 요청. 두 번째, 미국의 승인. 세 번째, 기술 지원 개시.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린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어요. 이건 위조 문서예요. 불가능합니다. 진니는 그녀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버드 연구소의 1차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버드의 이름이 주는 무게가 스튜디오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린다도 그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검증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문서 양식이 국방부 공식 포맷과 일치합니다. 둘째 워터마크와 일련 번호가 진짜입니다. 셋째 사용된 용어와 문체가 엘브리지 콜비 차관실의 다른 문서들과 동일합니다. 넷째 문서에 언급된 회의 날짜가 실제 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에 검증 체크리스트가 떴습니다. 하나하나 확인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12개 항목 모두 녹색 체크였죠. 웨이밍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핵잠을 허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커스를 잊으셨나요? 호주에 이미 허용했잖아요. 그건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오히려 한국이 더 절박합니다. 북한에 직접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난달에도 북한이 SLBM 실험을 했잖아요. 그때 시청자 참여창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읽을 수도 없었어요. 서버가 과부하 걸린다는 경고가 화면에 떴죠. 제작진이 백업 서버를 급히 가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임스가 급히 말했습니다. 시청자 참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3천만 명이 보고 계십니다. 케이블 뉴스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3천만 한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였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실제로 시청자 댓글 중 한글도 꽤 보였죠. 문서의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어요. 각 단계별 시간표였습니다. 날짜와 담당 부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1단계 한국의 공식 요청 2단계, 미 의회 승인 3단계 기술 이전 협정 4단계 건조 시작 전체 프로세스는 2년에서 3년으로 예상됩니다. 린다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죠?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표가 신호였어요.
그 전까지는 정치적 여건이 안 됐죠. 웨이밍이 개입했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NPT는 제가 끊었습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지 핵 추진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국제사 법제판소 판례도 있어요. 문서에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쟁점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쟁점마다 해결 방안도 함께 적혀 있었죠. 보세요. 미국 측도 모든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국제법, 중국 반발, 의회 승인, 기술 보안 비용 분담 다 고려한 결과가 이 계획서예요. 심지어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분석되어 쓰여 있습니다. 제임스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도장은 정말 국방부어처럼 보이는데요. 펜타곤 공식 도장입니다. 위조하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특수 잉크와 홀로그램이 사용됐어요. 그때 프로듀서가 긴급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어피스로 제임스에게 뭔가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임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그리고 노멘트랍니다. 노멘트 부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만약 가짜라면 즉각 부인했을 겁니다.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졌어요. 린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란 말인가요? 그때 소피가 갑자기 스튜디오에 나타났습니다. 제작진이 급히 불렀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추가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 김입니다. 하버드 연구소 조교죠? 이 문서를 일주일 전에 받았고 제가 직접 지켜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계라는 게 더 극적이었죠.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소피가 계속 말했습니다.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계의 미국인으로서의 진실이 묻히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추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건 회의록 일부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엘브리즈 콜비 차관의 서명이 있어요. 웨이밍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쿠데타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민주적 절차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아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비밀 외교의 시대는 끝났어요. 시청자 댓글이 계속 폭증했습니다. 제작진이 긴급 회의를 하는 게 보였어요. 프로듀서 3명이 모여 급히 상의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광고 취소. 끝까지 생방송으로 갑니다.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광고 수익을 포기하고 역사적 순간을 계속 중계하겠다는 거였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린다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실행될까요? 의회가 승인할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첫 단계였고 이제 한국의 선택만 남았어요. 그리고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 8명이 이미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동맹의 미래에는 상호 자율성에 있다. 이게 이 계획서의 핵심 철학입니다. 스튜디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충격을 넘어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는 침묵이었죠. 웨이밍의 연결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화면에 신호 끊김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아마 베이징의 지시였을 겁니다. 린다가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바뀌는군요. 네, 바뀝니다.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변화예요. 균형이 곧 평화니까요. 제임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문서 공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시청률이 4천만을 돌파했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죠. 주머니 속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사실만 말하자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는 걸. 제시도 6번째 세그먼트가 시작됐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는데도 시청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조명 아래 땀이 흘렀지만 닦을 결도 없었죠. 제임스가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콜린 교수님, 이제 핵심을 짚어봅시다. 설령이 문서가 진짜라고 해도 왜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태블릿에서 새로운 자료를 불러왔어요. 비용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생존의 비용 때문이죠. 화면에 거대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 쏟아붓는 연간 비용입니다. 2억 달러. 한국 원으로 260조 원이에요. 린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서 공개 이후 처음으로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2억 달러는 추정치 아닌가요? 국방부 공식 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제7함대의 감기기지, 그리고 각종 훈련과 정보 자산까지 합치면 이 정도예요. 매년이요. 마크가 화상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2억 달러는 직접 비용만입니다. 기회 비용까지 합치면 훨씬 커져요. 기회 비용이요. 동아시아에 묶인 자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거죠.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미국 본토 방어까지도요. 새로운 차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원 그래프였는데 미국 국방 예산의 배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 방 예산의 30%가 인도 투태 평양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담을 전가하려는 건가요? 전가가 아니라 분담입니다. 그것도 효율적인 분담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예상 기여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핵잠 5척을 운용하면 연간 500억 달러의 억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린다가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500억 달러는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핵잠 한 척이 항모전단 하나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항모전단 운용 비용이 연간 100억 달러예요. 5척이면 500억이죠.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 수학입니다. 감정이나 이념이 아니라 숫자로 보는 거예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안보를 경제학으로 본다. 맞습니다. 안보 경제학이죠.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얼마나 효과적인 이걸 계산해야 합니다. 그때 프로듀서가 매물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반응이었어요.
제임스가 읽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댓글을 남겼네요. 드디어 누군가가 안보를 숫자로 설명한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 대립에서 이성적 분석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효율성입니다. 미국이 억 달러를 써도 중국을 완벽히 견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500억 달러를 추가로 쓰면 판이 바뀝니다. 새로운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태 평양 전체가 보였어요. 빨간 점들이 중국 해군 기지를 표시하고 있었고 파란 점들이 미국과 동맹국 기지였죠. 지금은 빨간 점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핵잠이 추가되면 지도에 초록색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핵잠의 작전 방향이었어요. 순식간에 균형이 달라 보였습니다. 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숫자상으론 맞는 것 같네요. 그녀가 처음으로 동의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역사적 선례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부담 분담 모델이죠. 설명해 주세요. 프랑스와 영국이 독자 핵 전력을 갖춤으로써 미국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련도 유럽 전체를 상대해야 했고요. 이게 균형을 만들었죠. 제임스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핵잠은 확산이 아니라 부담 분담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이기도 해요.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지키라는 린다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요?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도 이미 시작됐어요. 중국이 먼저 시작했죠. 매년 잠수함 10척씩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응하는 겁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국방 전문가로 유명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었어요. 제작진도 놀란 표정이었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보다가 참을 짤 없어서 왔습니다. 제임스가 급히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군님, 어서 오세요.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콜린 교수의 분석이 맞습니다. 저도 재임 시절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동맹국의 자체 방어 능력 없이는 미국도 버틸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거렸습니다. 전직 국방장관의 증언은 무게가 달랐으니까요. 매티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도 의지도 필요성도 모두 갖췄죠.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을 영업니다. 린다가 물었습니다. 장군님도 이 계획을 알고 계셨나요? 구체적 문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알고 있었죠. 펜타곤에선 오래전부터 논의됐으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모론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정책 논의였다는 게 확인된 거였어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선택입니다. 계속 미국에만 의존할 건지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건지 한국의 선택이죠. 마크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답은 명확합니다. 효율적 분담이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제임스가 시청자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여론이 바뀌고 있네요. 현실 수용이 70%를 넘었습니다. 린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네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매티스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군사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해요. 그때 프로듀서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속보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새벽 3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서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진실이 공개되고 선택이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나죠. 마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의회 승인, 그리고 기술 이전 하나하나 풀어야 할 문제들이죠. 제임스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논쟁의 축이 바뀌었습니다. 이념에서 현실로, 감정에서 숫자로. 이게 진짜 변화의 시작일까요? 매티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확인한 거죠. 시청자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현실을 직시한다. 한국의 선택을 지지한다. 숫자로 보니 이해가 된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린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패배가 아니라 현실 수용이었죠. 제임스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방송은 계속됐지만 핵심 전환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확산이 아니라, 분담 위협이 아니라, 균형 비용이 아니라, 투자.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매티스가 자리를 뜨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요, 교수님.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시청률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4,500만을 돌파했죠.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다른 종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을 넘어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공유하는 분위기였어요. 제임스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콜린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이 길을 갈까요? 그리고 미국은 정말 지원할까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데이터와 논리를 넘어 이제 본질을 말할 때였어요. 제임스 먼저 이걸 보시죠.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피나하고 표시된 도식이었어요. 6개의 원이 연결된 구조였죠. 이게 뭡니까? 미래 안보 구조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 호주, 한국 핵잠을 운용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죠. 린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피오에 한국이 추가된다는 건가요? 피오는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피는 핵잠 운용국이죠. 다른 개념이에요. 도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를 연결하는 선들이 빛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이 6나라가 연결되면 전 세계 바다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타의 평양 전체를 감시할 수 있죠. 마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핵잠 총 60척으로 전해양의 80%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안 되나요? 한국이 빠지면 동북아의 구멍이 뚫립니다. 일본은 헌법 때문에 못하고 대만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한국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해군 정복을 입은 한국계 미국인 장교였습니다. 신뢰합니다. 저는 미해군 소령 데이비드 박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군 출신이에요. 제임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나라다. 기회만 있다면 오늘 그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였어요.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일주일 전 비공개 세미나 발언록이었어요. 인도 투태 평양 전략의 핵심은 동맹국의 자체 방어력이다. 특히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이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권유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책 라인은 인도 투태 평양 억제를 한국 중심 역할로 본다. 제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린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공식 입장인가요? 비공개지만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같은 생각이에요. 그때 프로듀서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제임스가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73%가 한국 핵잠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방송 시작 때는 28표 투였는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거였어요. 제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핵심을 말할 때였어요. 여러분, 한국은 동맹이 아닙니다. 튜디오가 술렁거렸습니다. 린다조차 놀란 표정이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비드 박소령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는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군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자율성을 줄 때입니다. 카메라가 린다를 비췄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린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인정해야겠네요. 한국은 특별합니다. 다른 동맹국과는 다르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철한 기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하고 있었어요. 제 삼촌도 한국전 참전 용사였어요. 장진호 전투에서 한국군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튜디오 유리병 너머에서 소피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었죠. 제작진 중 한 명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카메라맨도 잠시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계약이 아닙니다. 혈맹이죠. 그리고 이제 그 혈맹이 진화할 때입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화면에 마지막 자료가 떴습니다. 승인 투요 청지원의 타임라인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들어올지 결정할 차례예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크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숫자도 증명합니다. 한국 참여 시 전체 억제 비용이 30%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역사가 그리고 미래가 중요했어요.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토론이 아니네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때 프로듀서가 또 다른 속보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추가 소식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오전 6시 발표 예정입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던진 돌이 파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린다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옳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서야 할 나라였네요. 방청석에서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매티스 장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군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싸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들은 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전사의 검을 쥐어줄 때입니다. 시청자 참여창의 심장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글 댓글도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함께 갑시다. 심장국 대한민국.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한미 정상의 모습이었죠. 이게 미래입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한국이 스스로 서고 미국이 곁에서 지원하는 그게 진짜 동맹이죠. 린다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좁게 봤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스튜디오에 또 박수가 터졌어요. 제임스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봤습니다. 소피가 유리병 너머에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프로듀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시청률 5천만 돌파, 역사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이제 의미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시청률이 아니라 변화였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다음 7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함께 동등하게 그리고 강하게 스튜디오 전체가 길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작진도 카메라맨도 심지어 경비원까지도 일어섰어요. 린다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기자가 아니라 한 미국인으로서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의무죠. 해시태그 한국은 심장이다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역사가 쓰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 스튜디오에서 새벽 2시 30분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밖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아직도 파도가 치고 있었죠. 린다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밤이었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하지만 이렇게 틀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300통이 넘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속보가 계속 나왔어요. 역사적 방송 한국 핵잠 논의 점화, 백악관 침묵이 사실상 인정 서울 긴급 움직임. 세상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하버드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로비에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교수님, 대단했어요. 역사를 만드셨어요.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직도 붉었어요. 교수님, 문서 원본 어떻게 할까요? 내 사무실로 가져와. 보관 절차를 시작해야 해.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진실이 이겼어요. 아니야, 소피. 진실은 항상 거기 있었어. 우리가 한 건 그걸 드러낸 것뿐이야. 사무실에 들어서자 마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어요. 축하는 나중에 하자. 먼저 할 일이 있어. 금고를 열었습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스캔했죠. 안에는 다른 중요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문서를 조심스럽게 봉인 봉투에 넣었습니다. 겉면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어요. 2025년 11월 9일 오전 3시 15분. 역사적 공개 완료. 이제 FBI에 제출해야겠죠. 마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일단 보관해. 정부가 먼저 움직일 거야. 소피가 창밖을 가르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멀리 보스턴 항구 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아니었지만 퀸시 조선소였어요. 야간 작업등이 평소보다 더 밝게 켜져 있었죠. 벌써 시작된 건가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아니면은 곧 시작될 거야. 마크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반응이 왔어요. 국방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화면에 한글과 영문이 함께 떴어요. 미국의 지원 의사를 환영한다. 구체적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짧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공이 이제 완전히 굴러가기 시작한 거죠. 다음은 협정과 연료의 길이야. 마크가 화이트보드에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의회 승인 기술 이전 협약 연료 공급 계약 최소 2년은 걸릴 거야. 그래도 시작됐잖아. 그게 중요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백악관이었어요. 콜린 교수님, 국가안보자관입니다.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방송 잘 봤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정부도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소피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못 주무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교수님, 소피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지켜온 이유 아세요? 한국계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공정함이에요. 한국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기회를 못 받았잖아요.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호주는 되고 한국은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연구원 하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정말 멋진 쇼였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방어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동맹국을 돕기 위해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확인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마크가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축하해도 되겠지. 잔을 들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위해 진실의 승리를 위해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위해 마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밖에서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CNN, BBC, NHK가 전 세계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이 순간을 의미하고 싶었어요. 신뢰가 기술을 작동시킨다.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신뢰 없이는 무용지물이야. 한미동맹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였어.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신뢰를 확인한 거지.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신뢰의 결과가 오늘인 거네요. 창밖과 보스턴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요일 아침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한국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리처드 교수님. 저는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진실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문득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30시간 넘게 못 잔 것 같았어요. 다들 집에 가서 쉬자. 내일부터 진짜 일이 시작될 거야. 소피와 마크가 나가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한국 해군 장교들과 함께 찍은 그때 그들이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진짜 해군이 될 겁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드디어 그날이 오는군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배 시간이었죠. 문득 첫 문장이 떠올랐어요. 2억 달러. 그 숫자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신뢰였고 우정이었고 역사였죠. 연구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금고 속에 잠든 문서가 떠올랐어요. 그 문서가 만들어낸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니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무사히 봤어요.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끝 판문점에 있는 군인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일의 의미였어요. 회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차에 시동을 걸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 오전 성명 예정 미의회 긴급 논의 시작. 일본 정부 신중 환영.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